오늘은 남의 인생은 모두 쉬워 보인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주위에 친구나 지인분들, 좋은 사람 만나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미래를 그리면서 누가 봐도 괜찮은 삶,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애인도 없고 돈도 얼마 못 모아뒀고 지금껏 뭘 한 거지? 아마 30대 초중반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지속하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점점 초라해 보여요. 이때부턴 무슨 생각,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일단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행을 간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이나 공부에 심취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후에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면 돼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조바심도 나고 초조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평온해 보이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들도 생각보다 필사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지금 당장은 준비가 부족한 당신보다 훨씬 힘들고 여유 없이 살 수도 있다는 소리죠. 결혼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서 산다는 건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해요.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자본, 즉 돈이겠죠. 신혼부부가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처럼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준비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물론 열심히 일만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꿈,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돈을 많이 모았거나 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넉넉하게 시작한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뭐죠? 극소수겠죠. 거의 이러신 분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자기 개발의 시간이 없어지고 취미생활, 좋아하는 운동, 혼자만의 시간, 자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거기에 아이까지 태어나면 정말 정신없이 살아야 됩니다. 제 주위 결혼한 친구, 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거나 힘들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그들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는 소리예요. 그럼 당장 부러운 마음보다 자신의 미래를 더욱더 신중히 계획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각자가 일을 하면서 결정하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결혼식장도 결정해야 되고 결혼하기 좋은 날짜, 예복 및 예물, 상견례, 청첩장 등등 준비할 게 정말 많아요. 지금 말한 건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도 세세하게 준비할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준비 과정에 오래된 커플이 아니라면 또 오래된 커플도 어쩌면 서로에 대해 의외의 면을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 전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내가 결혼할 사람이랑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단계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좀 달라져요. 내가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까? 정말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은가?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현실화가 되고 이젠 내가 정말 결혼하는구나. 내가 결혼을 위해 준비를 해나가고 있구나라고 다시 꺼내서 또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자기 자신과 일평생 함께 해야 할 사람을 선택하는 건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확신이 의심받고 두려워지는 건 정상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서로 작은 의견 차이가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 별거 아닌 정도로 작은 문제도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짜증이 난 상태라면 이 별거 아닌 작은 다툼이라도 핵포탄처럼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게 이렇게 터진 상태에서 누구 한 명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요새 내가 일이 바빠서 잠도 거의 못 자고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 말을 심하게 했어. 미안해. 라든지 당시 내가 생각이 이랬는데 내가 당신의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라든지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라고 말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번엔 너가 잘못했으니 먼저 사과할 때까지 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너가 먼저 사과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오히려 다행인데 끝까지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하고 잘잘못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진흙탕 싸움으로 간다는 거죠. 서로 바닥까지 내보이면서. 이게 얼마나 초라하고 없어 보여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 서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볼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짜증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으면 뭐다? 뭐죠?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 상대의 말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내가 서운한 점, 너의 잘못만 말하고 내 주장만 주구장창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거야 계속. 심한 경우에는 서로 상처 주는 말도 서슴없이 하는 상황이 나와요. 이때부터는 정말 수습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더 심해지면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 이제 결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말 충격적인 말이 서로 오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도 이런 커플들을 제가 본 적이 있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커플을 본 적이 있다는 소리예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수습이 진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저런 말을 주고받았으면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나라까지 떨어졌어. 바닥까지 확인한 거예요. 실제로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커플을 보면 정말 별거 아닌 문제로 헤어져요. 그냥 양보, 작은 배려로 사과만 하면 끝날 수 있는 그 문제를 서로 예민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양보 못하고 배려 못하고 해서 키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체할 수 없는,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커진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별까지도 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헤어짐의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결혼에 대한 확신이에요. 저 문제들은 결국엔 불씨가 되었을 뿐이지 그 사람을 믿고 확신이 있었다면 저렇게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헤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 헤어진 걸 수도 있어. 억지로 결혼해서 이어가다 보면은 서로 못 볼 걸 많이 보고 힘들고 이혼할 확률도 되게 높아질 거예요. 차라리 잘 됐을 수도 있어. 확신이 저렇게 결여된 상태에선 결혼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내 인생에 대해 고민과 갈등을 한다는 건 점점 나아지고 싶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안주에서 위안받고 합리화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라는 말입니다. 늦었다 싶어서 서둘러 진행하는 것보다 이왕 늦은 거 열심히 내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다 보면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둘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하고 현명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